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고, 종목은 지수를 많이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이 지수는 진짜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너무 보기 싫어요. 하지만 주식인이라면 이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죠. 네, 안녕하세요. 부기둥 탐색입니다. 오늘 이제 공개 강의로 진행할 내용은 뭐냐면은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이걸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수가 그죠, 고점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조정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빠졌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될까, 그죠? 이런 거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됐으니까 상승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신고가 패턴으로 갈 거고, 지수는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을 다 향해 가고 있고요. 그죠? 코스닥은 900을 찍었습니다. 의미 있는 지점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의미 있는 지점이라는 거는 큰 저항대에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지수는 저항을 받고 여기 조정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마이너스 10%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마이너스 20%다. 그죠? 근데 지수가 무너지고 지수가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보통 조정이 더 심하게, 그죠? 들어오겠죠. 조정이 더 심하게 들어와서 이 종목과는 별개로, 그죠? 이 시장 수급으로 인한 투매로 인해서 종목들이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수가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이상한 시그널이 뜨면서 급락하는 시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개인들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시죠. 왜 안 하시냐? 일단은 보통 개인분들은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을 많이 안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의 어떤 지수죠. 시장의 지수. 이거 지수는 뭐예요?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 그죠? 네, 시장 분위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고, 종목은 지수를 많이 따라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면서 이 지수는 진짜 보기 싫어도 볼 수밖에 없는, 너무 보기 싫어요. 하지만 주식인이라면 그죠? 이 지수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손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지수가 무너지게 된다면 종목에 문제가 없어도 개별 종목은 무너지죠. 그죠? 지수의 그 어떤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손절을 해야 될까? 자, 우리가 이제 손절을 하면서 제일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종목을 지루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던져버려요.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에센테크라는 종목을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죠? 에센테크라는 종목을 예를 들면은, 보통 던지는 부분대가 이런 데죠. 그죠? 요런데. 요런 이제 하락이 나왔을 때, 그죠? 요런 하락이 나왔을 때 던진단 말이에요.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왜 손절할까? 일단 너무 지루하고, 그죠? 1번 문제가 너무 지루하고, 2번 문제가 뭐냐면은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그죠? 언제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요런 데서 투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투매가. 근데 첫째적으로 손절하실 때는 그 종목이 분산이 일어나면서 하락하는지 분산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러니까 종목의 악재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목의 악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의 하락이 나오냐면은, 자 보세요. 이런 식의 하락이 나와요.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음봉이 떨어져. 이때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차트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은 무조건 던져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통용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뭐예요? 이 하락은 분산이 일어난 하락이에요. 분산이 일어난. 거래량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거래량이 많이 나온 음봉은 개미가 던진 게 아니다. 그죠? 그러면은 손절을 하실 때는 제일 처음에 보셔야 될 거는 추격 매수를 해가지고, 그죠?
추격을 했어요. 내가 1197원에서 추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손절을 하실 때는 요렇게 만들어요. 보통 이게 어때요? 거래량이 확 죽어버리죠.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확 죽었다는 거는 호가 물량을 받쳐놓고, 그죠? 호가치기라고 하죠. 호가치기. 그죠? 호가치기를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하락이죠. 인위적인 하락.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냐면은 호가 물량을 매수 물량에다가 잔뜩 받쳐놔요.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여기 많이 걸려있네 하면서 여기다 던지죠. 조금 던지고 이걸 호가를 확 싹 빼버려요. 싹 빼버리고 다시 또 이 밑에다가 또 호가를 받쳐놔요. 이렇게 이걸 싹 빼버리고 밑에다 받쳐놓고 싹 빼버리고 밑에다 받쳐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호가가 무너지거든요.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얼마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뭐 요 정도가 있고, 그죠? 좀 어느 정도 거래를 시키다가 여기를 확 빼버려요. 확 빼버린 다음에 요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럼 요만큼 물량을 시장가로 던져요. 그럼 이게 한호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물량 받쳐놓다가 요 물량 싹 취소한 다음에 다시 또 요만큼만 남겨놔요. 조금만 남겨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를 또 시장가로 요만큼 던져요. 이 호가도 무너져서 호가가 내려가요. 이렇게. 이거는 혼자 이제 자전거래를 돌려보다 보면은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좀 거래량 없는 종목이 가가지고 본인이 그 종목을 매수한 다음에 시장가로 한번 던져보세요. 호가가 어떻게 되는지 확 무너지거든요. 자, 문배철강이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볼게요. 11월 13일 날 이런 아랫꼬리가 나왔습니다. 이때 아랫꼬리가 마이너스 4.47%가 나왔는데 이때 하락은 어때요? 분산이 일어난 하락은 아니었죠. 그죠? 분산은 일어난 하락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때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11월 13일 요때거든요. 그죠? 요날 요 아랫꼬리 그죠? 요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세력들은. 요날 11월 13일 9시 5분에 대략 12,000 주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천만 원을 누가 시장가로 던지니까 이게 어때요? 4%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죠. 대형주가 아닌 이상은 개별 종목들은 저런 식으로 주가가 무너지거든요. 개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한두 명씩. 근데 그게 막 뭐 몇 억씩 던지는 게 아니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그죠? 요 정도의 물량으로 주가가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산이 일어나지 않는 하락은 우리가 손절할 영역은 아니다라고 버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분산이 일어났을 때와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대응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문배철강도 결국에는 저 물량을 받고 나서부터 상승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 기다린 거예요. 개미들 툼에 나오는구나. 그죠? 손절하실 때는 일단 분산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잘 보시고, 두 번째로 손절을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손절을 짧게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를 최대한 손절가와 가깝게 해야겠죠. 이게 뭐냐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계획 있는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계획 있는 매매. 토박스 코리아라는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해요. 나는 그래 매수를 할 때 1,300원에 사서 뭐 1,100원 뭐 이렇게 손절할 거야. 그러면 이게 손절을 계산하는 거예요. 먼저 매수하기 전에 손절을 계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라인들은 뭐예요? 이 앞서 제가 공개 강의 해드렸던 뭐 지지와 저항에 대한 그런 강의를 활용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결국 이곳은 여기는 뭐 지지가 되는 라인이다. 여기는 저항이 되는 라인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앞서 공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매수를 할 때는 손절가를 먼저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할 거면은 여기서 손절했을 때 이거 계산해 봐요. 그럼 이게 몇 프로야? 아유 9%네. 아유 난 여기서 사면 안 되겠다. 이게 계산이 안 되고 나는 그냥 모르겠어 이거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샀는데 손절가를 안 정하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응이 안 되는 다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 그죠? 매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그죠? 매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면 우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확실한 지지와 저항이 있을 때 매입을 하자. 저항이 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자. 매입을 하자. 그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죠? 자, 진단키트 관련주들, 이런 종목을. 이 종목의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구할까? 저는 이 종목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어디까지 빠질지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랩지노미스 같은 경우에는 뭐 14,000원까지 무너져도 별로 이상한 종목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손절가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손절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뭐 이번에 진단키트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지지 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지 라인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 매수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지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매입을 하면은 이게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내가 어디서 손절할 줄 모르게 되면은 어디서 매수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돼요. LMS라는 종목을 좀 볼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배틀 종목으로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죠? 이유 없이 계속 빠졌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기준을 삼아 보자면은 뭐 한 11,400원이 매수가예요. 여기가 매수가예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손절을 어디로 잡아야 되냐? 손절이 11,000원입니다. 그죠? 11,000원. 그죠? 11,000원. 여기. 네, 여기가 손절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매입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1,400원을 타점을 잡고 11,000원을 손절로 잡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게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아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튀었으면 어디까지 튈까요? 굉장히 많이 튈 수 있죠. 위로 많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해볼 만한 매매가 되는 거죠. 그죠? 손절은 3%고 위로는 많이 튀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 여기 손절가를 깨버렸어요. 그죠? 손절가를 깨버렸으면 여기서 내가 이제 다음 지지 라인이 어디냐? 여기거든요. 9,200원. 여기가 9,20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지지 라인까지 내려온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이건 마이너스 17%가 열려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만약에 깨졌다라고 하면은 얼른 대응을 할 준비를 해야겠죠. 어떻게? 나는 9,200원이 오면은 그냥 물량을 더 사볼래. 왜? 분산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손절을 안 할 거야. 대신에 이게 많이 빠지더라도 9,200원까지 내려오면은 나는 여기서 분할 매수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은 10,000원으로 평단을 맞춰놔야지. 이렇게 계획을 짜놔야 돼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우선 어떻게 되겠어? 일단은 작은 계획을 잘 짜야겠죠. 그죠? 내가 만약에 11,400원에서 비중을 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탈 돈이 없잖아요. 그죠? 비중을 실었으면 물탈 돈이 없기 때문에 단손절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비중을 실지 않고 뭐 30%만 매수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돈. 그럼 다른 종목 사지 말고 차분히 기다렸다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죠? 내려왔네요. 거의. 그죠? 9,200원까지.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고 기다려야죠. 그죠? 이런 거는 안 팔면 돼요. 왜? 분산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죠?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그죠? 이거 상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절하실 때는 그 종목을 계획성 있게 들어가냐. 어떤 계획성? 지지와 저항이 확실히 정해놓고 매매를 했는지. 그러니까 요거 기준을 먼저 잡아 놓으시고, 나는 이 종목을 몇 번에 거쳐서 매수를 할 건지,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풀베팅을 비중을 실을 건지, 한 번에 비중을 실을 건지, 요거를 고민을 하시고 손절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만약에 이제 한 번에 비중을 실었으면은 손절을 해야죠. 왜냐면은 내가 총알이 없는데, 그죠? 총알이 없기 때문에 잘라야 돼요, 무조건. 만약에 비중을 내가 여기서 실었는데 이게 무너졌다라고 하면 내 자금이 여기서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선 잘라야 돼요, 무조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판단은 잘못했구나, 내가 종목을 잘못 봤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자를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반등을 좀 기다렸다가 이런 반등에서
진짜 기계처럼 자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한 번에 비중 실는 게 좀 어려워요. 한 번에 비중 실는 매매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이게 여기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비중을 실으시면은 손절을 좀 하셔야 되고, 분할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철저하게 그 종목을 가지고 분할로 매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어설프게 분할 매수하지 마시고 정확한 지지 라인을 정해놓고 그 라인에서 차분히 기다렸다가 매입을 해야 수익을 내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이 파동이라는 건 존재를 하고, 지금 가야 될 자리에서 안 간다, 간다, 이게 정해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서 우리가 주가가 움직인다고 그랬죠? 세력의 평균 단가에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단가에서 내가 만약에 매입을 했는데 그게 반등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내가 세력의 평균 단가를 확실히 알고 베팅을 한 거고, 내가 샀는데 걔가 미끄러졌어. 자르거나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주식은 뭐다? 대응이다. 대응은 뭐다? 손절, 익절. 그죠? 이 지수가 올라갈 때 내가 수익을 못 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지수라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한도는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내가 수익을 못 냈다라고 하면은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쉬어갈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쉬지 않고 계속 매입을 하면은 정말 계좌가 크게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 지수는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나는 수익을 이거밖에 못 냈어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비중을 점점 실어가면서 이런 고점 영역대에서 매입을 계속 진행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하시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움직이는 그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손절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손절을 잘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그죠? 이 손절의 중요성을 잘들 파악하시고 매매 기준을 좀 세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